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종합위험 시설 작물 및 버섯에 대한 보험금 계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미리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시설 작물과 버섯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생산비 보장을 해주는 생산비 보장 방식, 이 방식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자, 그러면 보험금을 구하는 기본적인 산식은 어떻게 되느냐?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해서 생산비 보장 방식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경과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공부했던 그 경과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수학 전에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인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분의 생장일수, 그리고 수학이 개시되고 난 이후부터는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 분의 수학일수, 요게 이제 경과 비율이 되는 거죠. 수학 개시 이후에는. 그리고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해주면 이게 피해율이 된다. 이 피해율 구하는 공식도 기본적인 원리는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과 동일하게 계산이 되어지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생산비 보장 방식의 그런 시설 작물, 그리고 버섯에 대한 문제는 전부 풀이가 가능하다. 요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방식의 밭작물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별로 뭘 알아야 되느냐. 자, 그러면 품목별로 경과 비율이 적용이 되는 품목이 있고, 경과 비율을 적용시키지 않는 품목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경과 비율을 적용시키지 않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재배 면적에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 곱하기 바로 피해율을 곱해줘서 보험금을 계산을 하겠죠. 경과 비율을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경과 비율을 적용시키지 않는 품목이 장미랑 부추다. 이렇게 두 가지 품목이 경과 비율을 적용을 시키지 않고, 나머지 품목들은 전부 다 경과 비율을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한다. 보험금 계산을 한다.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이 알파 값을 알아야지 수학 개시 전 경과 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준비기 생산비 계수인 알파 값이 대부분의 품목은 40%인데 여기 보시면은 국화 및 카네이션 제절화 재배는 20%다. 이 국화 및 카네이션 그냥 재배가 아니라 제절화 재배일 때에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인 알파 값이 20%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금치, 쪽파, 무, 쑥갓, 이렇게 4개 품목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10%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시설 작물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재배 면적이 주어질 것이고,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주어질 것이고, 만약에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주어지지 않고 가입 금액이 주어지고 무슨 가입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주어지면은 나눠버리면
나눠버리면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유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연계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딱 뭐 보장 생산비, 그리고 뭐 재배 면적, 뭐 가입 면적, 뭐 이런 것들이 딱딱 주어지지 않아도 요게 빠지고 가입 금액이 주어지고 이 가입 면적이 주어지면은 요걸 가지고 보장 생산비도 연계해서 풀이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연계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지 시험 당일날에 어떤 응용 문제,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응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는다. 좀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작물의 보험금을 구하는 그 기본적인 포인트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가지를 구분해야 될 것은 경과 비율을 적용시키지 않는 품목이 장미랑 부추가 있고, 대부분의 품목은 시설 작물 중에 대부분의 품목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인 알파 값이 40%인데 이 국화 및 카네이션 제절화 재배는 알파 값이 20%다. 그리고 시금치, 파, 무, 쑥갓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10%다. 요것만 좀 구분해가지고 숙지하고 계시면은 알파 값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반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점수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일단 9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품목은 딸기부터 해가지고 대파까지 이렇게 쭉 품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보험금 계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경과 비율은 수확기 이전 사고일 때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 일수분의 생장 일수. 이 표준 생장 일수는 정식일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생장 일수는 정식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그리고 수확기 중 사고일 때는 경과 비율을 1 마이너스 표준 수확 일수분의 수확 일수로 계산을 한다. 여기 주석 달린 거 좀 보시면은 산출된 경과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경과 비율을 10%로 한다. 경과 비율은 최소 10%는 적용을 시킨다라는 얘기겠죠. 단, 오이, 토마토, 고추, 호박, 상추는 제외한다.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론서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로 오이, 토마토, 고추, 호박, 상추가 출제가 된다면 이 경과 비율에 대한 상수값이 어떤 정해진 값이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단, 표준 수확 일수보다 실제 수확 개시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의 일수가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품목은 40%다. 그런데 국화나 카네이션 제절화 재배는 20%를 적용을 시킨다. 그리고 국화, 수박, 멜론의 수확기 경과 비율은 1로 한다. 그러니까 이 국화, 수박, 멜론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 경과 비율을 그냥 1로 한다. 그러니까 수확기 경과 비율을 1로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수확 개시 직전에 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이 뜻이겠죠?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번 대상 품목 장미의 보험금 계산. 자, 장미 같은 경우에는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계산이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곱해주고 여기에 피해율을 곱해주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험금을 구하는데 뭔가 좀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이렇게만 구하면 굉장히 간단할 텐데, 첫 번째, 장미가
고사한 경우, 이 장미가 고사한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나무 고사시 보장 생산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장미가, 그러니까 장미 나무죠. 장미가 생존한 경우, 그러니까 죽지 않은 경우, 장미가 죽지 않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나무 생존 시의 보장 생산비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미 같은 경우에는 장미 나무가 고사했는지 아니면 장미 나무는 생존을 했는지에 따라서 보장 생산비가 따로 분류돼 가지고 제시가 된다. 이걸 좀 생각을 해서 계산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상 품목 장미의 보험금 계산. 자, 1번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 뭐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을 하고 장미 재배 면적 곱하기 장미 단위 면적당 나무 생존 시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나무가 죽은 경우에는 손해 정도 비율을 100% 적용을 합니다.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에 손해 정도 비율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을 계산을 하고, 나무가 죽은 경우에 손해 정도 비율은 100%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무가 죽은 경우에 보험금 계산은 장미 재배 면적의 단위 면적당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에 보장 생산비를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피해율을 곱해주면은 장미의 보험금 계산이 되어진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추 같은 경우에는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계산은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부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70%만 인정을 해준다. 부추 같은 경우에는 경과 비율을 적용을 하질 않는데 70%의 피해만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마지막에 70%를 곱해서 보험금 계산을 한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상 품목 시금치, 파, 무, 쑥갓. 이 네 가지 품목은 알파, 준비기 생산비 계수인 알파 값이 10%인 특징이 있다고 미리 설명을 좀 드렸어요. 대상 품목 보험금 계산은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경과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똑같아요. 수학기 이전 사고일 때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 일수 그리고 표준 생장 일수분의 생장 일수, 이렇게 해서 수학기 이전 사고의 경과 비율을 계산을 하고, 수학기 개시되고 난 이후 수학기 중 사고일 때는 경과 비율을 1 마이너스 표준 수학 일수분의 수학 일수, 요렇게 경과 비율을 계산을 한다. 산출된 경과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경과 비율은 10%로 한다. 최저 경과 비율은 10%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10%다. 그러니까 시금치, 파, 무, 쑥갓 중에 한 품목을 정해서 뭐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주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 파, 무, 쑥갓 같은 경우에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10%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버섯이에요. 버섯도 똑같습니다. 버섯도 기본적인 그 보험금을 구하는 기본적인 그 계산식은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 경과 비율을 계산하는 산식도 수학기 전, 수학기 이후로 나뉘어서 똑같은 산식으로 계산을 하고, 피해율도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로 피해율도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버섯 같은 경우에도 경과 비율이 적용이 되는 품목이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품목이 있고 또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뭐 손해 정도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살짝 다른 요 정도의 그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은 품목마다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대상 품목 표고버섯.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원목 재배가 있고 톱밥 배지 재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표고버섯인데 재배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된 거예요. 자, 원목 재배의 표고버섯은 경과 비율이 없습니다. 경과 비율을 적용을 하질 않아요. 경과 비율이 없다기보다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자, 원목 재배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경과 비율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겠어요?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에 피해율만 곱해주면은 보험금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자, 재배 원목수 곱하기 원목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자, 여기 표고버섯 원목 재배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재배 원목수 곱하기 원목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해서 보험금 계산을 한다.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동일하고 피해 비율은 피해 원목수 원래는 피해 면적분의 재배 면적인데 표고버섯 원목 재배 같은 경우에는 피해 비율을 피해 원목수 나누기 재배 원목수로 해준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표고버섯 원목 재배 같은 경우에 손해 정도 비율은 원목의 피해 면적 나누기 원목의 면적. 이 원목의 피해 면적이 뭐 1에서 뭐 20%, 뭐 21에서 뭐 40% 요렇게 손해 정도 비율이 주어지겠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상 품목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 톱밥 배지 재배의 그 표고버섯은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재배 배지 봉수, 그러니까 재배 배지 수 곱하기 배지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 원목 재배와 톱밥 배지 재배의 차이는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배지 재배 같은 경우에는 경과 비율이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기 생산비 개수인 알파 값이 존재를 하겠죠. 66.3%. 자,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동일합니다. 자, 피해 비율 같은 경우에는 피해 배지수 나누기 재배 배지수. 근데 이게 그 사용하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인 그런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뭐 재배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원래는 피해 비율이었죠. 다른 뭐 밭작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원예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대부분 피해 비율이었는데 버섯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 원목수 나누기 재배 원목수, 이 배지 재배 톱밥 배지 재배 같은 경우에는 피해 배지수 나누기 재배 배지수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개념이다 라고 따로 좀 뭐 구분을 져가지고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이 피해 배지수가 결국엔 피해 면적과 동일한 개념이고 재배 배지수가 재배 면적이랑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 비율도 동일하게 계산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은 공부하기 훨씬 더 수월하십니다. 자, 손해 정도 비율은 우리가 뭐 1에서 20, 21에서 40, 뭐 41에서 60, 61에서 80, 81에서 100, 손해 정도가 요 정도일 때 뭐 손해 정도 비율은 20을 적용하고 40을 적용하고 60을 적용하고 80을 적용하고 100을 적용해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을 계산을 했었는데, 다른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톱밥 배지 재배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손해 정도 비율은 50%, 100% 이렇게 두 가지 비율만 존재를 한다. 이 50%와 100%에서 이런 식으로 뭐 50%는 몇 개, 100%는 몇 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구하는 그 기본적인 본질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단지 손해 정도가 여기서는 뭐 20%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한 손해정도 비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 같은 경우에는 50%, 100% 이렇게 두 가지 손해정도 비율이 존재를 한다. 이걸 가지고 평균값을 산출을 하면 그게 손해정도 비율이 된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에도 균상 재배가 있고 병 재배가 있어요. 균상 재배와 병 재배의 차이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느타리 버섯 균상 재배 같은 경우에 보험금 계산은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똑같은 구조죠.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계산을 해서 느타리 버섯 균상 재배의 보험금을 계산을 한다. 자, 준비기 생산비 개수 같은 경우에는 67.6%, 이것도 숙지를 하셔야겠죠.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67.6%, 그러면 경과 비율은 수확전에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그리고 수확 이후일 때는 1 마이너스 표준 수확일수분의 수확일수, 이렇게 해서 경과 비율을 계산을 하겠죠. 자,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똑같습니다. 피해 비율 같은 경우에는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으로 해서 피해 비율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느타리 버섯 병재배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재배 병수, 재배 면적이 아니라 재배 병수 곱하기 병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로 계산을 해준다. 경과 비율은 일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88.7%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과 비율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 경과 비율이었잖아요. 경과 비율이었는데, 이거랑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경과 비율은 이 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0.887 곱해서 보험금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타리 버섯 병재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알파 값이라고 숙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파 값은 아니에요. 알파 값은 아니고, 알파 값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라고, 준비기의 총 생산비 중에서 준비기에 투입된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그게 알파 값이고, 이거는 그냥 경과 비율,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경과 비율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번 적어졌네요.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로 계산을 해주고, 손해 정도 비율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자, 피해 비율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병수 나누기 재배 병수로 피해 비율을 계산을 한다. 자, 새송이 버섯. 새송이 버섯은 병재배가 있다. 자, 보험금은 재배 병수 곱하기 병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계산을 하고, 경과 비율은 이 느타리 버섯 병재배와 똑같이 일자와 상관없이 91.7%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한다.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왜 두 개가 들어갔죠?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해서 피해율을 계산하시면 되고, 피해 비율도 당연히 병재배이기 때문에 피해 병수 나누기 재배 병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양송이 버섯 균상 재배. 양송이 버섯 균상 재배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로 보험금을 계산을 하고, 양송이 버섯 균상 재배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이 75.3%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주어졌다는 건 이 비율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 경과 비율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수확 전과 수확 개시 이후에 이 경과 비율을 구하는 각각의 산식에 따라서 경과 비율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보험금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피해율도 똑같아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하시면 되고, 피해 비율도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보험금을 구하는 그런 계산들은 간단해요. 시설 작물 그리고 버섯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구하는 그런 뭐 과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사하고 뭐 동일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약간의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하는 품목들도 어차피 본질적으로는 다 동일한 개념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숙지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준비기 생산비 계수,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든지 우리 시설 작물에서 뭐 국화, 수박, 멜론 같은 경우에 수확기 경과 비율은 1로 한다. 대부분의 시설 작물 품목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40%인데 국화 및 카네이션 제절화 재배 같은 경우에는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20%다. 그리고 시금치, 파, 무, 쑥갓 같은 경우에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10%고 이 장미와 부추 같은 경우에는 경과 비율 적용이 없다. 버섯 같은 경우에 이 표고버섯 원목 재배도 경과 비율을 적용을 하질 않죠. 자,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산출된 경과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최저 경과 비율은 10%로 해준다는 거 이것도 좀 숙지를 해 주시고 뭐 오이, 토마토, 고추, 호박, 상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수값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시설 작물과 버섯에 대한 좀 핵심적인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자, 그런데 여기에 10번 일부 보험 시 다음과 같이 다시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우리가 이 보험 가입을 할 때 하우스별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작물 같은 경우에는 자,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또는 버섯 중 가장 높은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10% 단위로 이렇게 해서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일부 보험이라는 거는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가액이라는 건 해당 작물의 재배 면적이 될 것이고 작물의 보장 생산비가 되겠죠. 이렇게 해준 값이 가입 금액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부 보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해가림 시설이나 가축 그리고 축사와 동일한 개념이죠. 작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뭐 적과전 과수 사종부터 지금 쭉 뭐 밭작물, 논작물, 종합과수, 뭐 생산비 보장 밭작물 그리고 뭐 농업 수입 감소, 농업 수입 안정 보장 그리고 시설 작물 버섯까지 이렇게 쭉 그 작물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작물 중에 유일하게 일부 보험을 적용을 시켜서 보험금 계산을 시설 작물과 버섯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작물과 버섯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건 연간 재배 예정인 그런 작물 중에서 가장 높은 가액을 차지하는 그 작물의 보험 가액의 50에서 100% 중 계약자가 10% 단위로 선택을 해가지고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결정된 가입 금액이 실제 보험 가액 그 재배하고 있는 그 작물의 재배 면적이나 보장 생산비 곱해준 그런 보험 가액보다 작다면 일부 보험을 적용을 해가지고 비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시설 작물과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 일부 보험 시 비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자, 위에서 계산된 생산비 보장 보험금 다 뭐 이런 거죠.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 그 산식을 통해 가지고 계산되어진 보험금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그 작물별 보장 생산비 곱하기 그 해당 작물의 재배 면적 이 값을 곱해줘 가지고 이
이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해서 계산된 이 보험금에다가 이걸 그러니까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이에요. 그냥 이 일부 보험 시 이런 비례 보상을 적용을 해가지고 보험금 계산을 다시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일부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의 가치, 그냥 보험 목적의 가치를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1,000,000원인데 보험 가입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만 가입을 했어. 이 1,00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 중에 500만원만 보험 가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500만원 가입을 하고 50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을 했는데 전손이 일어나가지고 그 보험 가입 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00만원의 그런 가치를 전부 보험으로 가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만 보험금 보상을 해주는 거죠. 500만원만 가입을 했는데 전손이 이루어져서 1,000만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500만원의 이득이 생긴 거죠. 우리 이득 금지의 원칙, 보험의 그 원칙 중에 이득 금지 원칙이 있죠. 절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험 시에는 반드시 비례 보상을 해준다. 그게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맞는 적용 방법이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작물 중 유일하게 일부 보험 시 비례 보상이 적용됨에 유의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문제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이 값을 무조건 계산을 한 다음에 가입 금액과 비교를 해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를 만약에 바로 그냥 한 줄 풀이로 계산을 해가지고 뭐 가입 금액과 비교도 없이 계산을 해서 보험금을 산출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오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시설작물 및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항상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게 가액이 되죠. 보험 가액이자 총 생산비가 됩니다. 자, 이거를 항상 가입 금액과 먼저 비교를 해봐서 이게 큰지 가입 금액이 큰지 비교를 한번 해봐서 일부 보험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험금 계산을 쭉 하시면 됩니다. 자, 버섯의 작물별 표준 생장 일수는 좀 숙지를 하셔야죠. 이건 숙지를 하셔야 된다. 자, 느타리 균상 재배 같은 경우는 28일로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그 고추 브로콜리처럼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 90일 그리고 양송이 버섯 균상 재배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렇게 표준 생장 일수가 정해져 있다. 자, 이렇게 좀 숙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강의 앞서서 자기 부담금을 설명을 하면서 소손해 면책금에 대한 설명도 드렸어요. 시설 작물이나 버섯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차감을 하지 않는데 이 소손해 면책금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 소손해 면책금이라는 건 보장제의 한 사고당 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책이에요. 면책. 이 10만원을 기준으로 작은 손해냐 아니면 큰 손해냐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10만원 이하면 소손해. 그렇기 때문에 소손해이기 때문에 면책이다. 그래서 소손해 면책금은 10만원이다.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준다. 이게 소손해 면책금이고 이것은 다른 품목들은 다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는데 이 자기 부담금과 본질적으로 작용하는 역할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약의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밭작물 같은 경우에 고추, 브로콜리,
이 같은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입금액이라고 해서 이 잔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보험금을 계산을 했단 말이죠. 이 잔존 보험 가입금액이라는 거는 생산비예요. 생산비. 남아있는 생산비. 이렇게 해서 생산비 보장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떤 형평성에 맞는데, 이 시설 작물이나 버섯 같은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적용이 되지가 않죠. 그 대신에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이렇게 해서 보험의 가액을 설정을 하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생산비를 뜻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 비율과 경과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인데,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 시설 작물과 버섯 같은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금액 미만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한다. 이 경우 환급 보험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해가지고 보험금이 계산이 됐는데, 이게 가입 금액보다 많아요. 가입 금액보다. 뭐 가입 금액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가입 금액보다 높아 이러면은 한도가 가입 금액이죠. 그럼 가입 금액만큼 손해 보상을 해주고 계약은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건 전손이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전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험의 목적이 사라진, 소멸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계약도 당연히 소멸을 한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에는 한 몇 년 전에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저처럼 무료로 올리는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걸 설명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무한정 지급이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제가 그 설명하는 걸 보면서 참 말도 안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설 작물과 버섯 같은 경우에는 동일 작기에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고 피해를 감안하여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재배 면적이 뭐 이전 사고로 고사 면적이 생겼다, 고사 면적이 발생이 됐다 이러면 당연히 재배 면적이 이 고사 면적을 제외시킨 면적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피해율 같은 경우에도 이전 사고의 피해를 감안해서 측정이 될 것이고, 어떤 우리가 종합과수에서 적용을 시켰던 맥스 A라는 개념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이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가 본질적으로는 이 고추 브로콜리의 잔존 보험 가입 금액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냥 말만 이렇게 해놓은 거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작물의 그런 생육 환경이나 작물의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장 방식이나 이런 같은 보장 방식이더라도 약간씩의 그런 차이점들이 미세하게 작용을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은 뭐 이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저는 처리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깔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끝으로 시설 작물과 버섯에 대한 핵심 강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는 연습 문제 풀이 영상을 제외하고 시설만 남았습니다. 시설, 비가림, 뭐 해가림. 지금 해당 뭐 시설 작물과 버섯을 재배하는 이 원예 시설 그리고 축사, 가축의 축사, 요렇게 요것만 남았기 때문에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서 나오는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서 다루는 모든 과정의 핵심 요약은 이 시설을 끝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은 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에 임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